예, 오늘은 어디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희 한국의 KPGA에서 하는 경력교육개발 골프 티칭에 관한 파트를 제가 지금 3시간을 맡아서 여기 왔습니다. 대한민국 프로분들 50분을 모시고 강의를 합니다. 무슨 선배님들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프를 막 시작해서 프로에 막 입문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주 내용은 레슨인데, 레슨을 뭐 저분들 앞에서 뭐 니네 어떻게 해라 라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 제가 여태까지 35년 동안 배우고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들도 남들을 가리키거나 티칭할 때 한번 이렇게 섞어서 써서 여러분들의 어떤 뭐 일이나 그런 데 더 접목을 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이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을 해 주실 건데요, 중간중간 내용을 또 함께 저희 채널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도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여태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의사분들 이렇게 300여 명, 한 맥스 350여 명 앞에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자리가 제일 저에게는 긴장되고 사실은 힘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선배님들도 계시고, 임석규 프로님 나오셨습니까? 네. 제가 투어 생활을 관둔 첫 번째가 숏게임이 너무 안 돼서 사실은 그만뒀었습니다. 그저 한 3, 40등, 4, 50등 밖에 못하는 게 이렇게 스테디하게 좋은 스코어를 못 냈다라는 것들이 결국에 보면은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거를 쉽게 풀어나가지 못해서, 사실은 한 12, 13년 전에부터 숏게임만 배우기는 한 15년 전부터 계속 숏게임을 일본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면서 전지훈련 간 김에 따로 레슨을 받으면서 차곡차곡 만들었고, 그래서 그걸로 무슨 우리 이봄이라든지 연주 정민이, 사실 남자 프로 중엔 제가 키워서 어떻게 잘 됐다라고 할 친구들이 사실은 지금 현 투어 뛰고 있는 이성호 선수 이런 정도가 한 7, 8년 데리고 있었던 친구고요. 여자 프로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더 이렇게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많다 보니까 한두 개만 얘기해줘도 여러 가지들을 접목을 시키는 부분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시키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적인 부분들은 좀 더 교육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번으로 했던 부분들이 치핑이라는 거, 숏게임이라는 거에서 내가 왜 실수를 많이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하면, 공이 스핀이 먹었다 안 먹었다가 일관성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저희가 큰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운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본 치핑에서 배워서 제가 나름대로 명칭을 붙인 부분이 할아버지 치핑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절대 피지 말아라, 치고 나서도 계속 유지를 해라 라는 부분이 바로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을 치고 몸을 쓸 때 허리를 착 나가질 못하고요, 허리가 아프면 되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 바로 기본 치핑입니다. 자, 어떻게 치느냐, 백스윙 때는요 어깨를 완전히 고정을 시키고 몸도 다 고정을 시켜 놓고요, 손만 팔만 씁니다. 그래서 내 양손이 오른쪽 끝선을 벗어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제가 다 교육을 받아서 적어서 연습해서 한 부분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저는 이렇게 들었을 때 이해가 됐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픈 스탠스라는 거는요, 되게 우리가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오픈이라고 해서 발만 빼고 똑바로 치고자 하는 마음에 어깨가 닫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이 들어가는 순간 겁먹어서 손이 코킹이 펴지기 때문에 털썩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목을 쓰지 마라, 무슨 손목을 고정해라 하는데, 골프에 있어서 손목을 쓰지 않는 샷은 없죠. 무조건 손목을 써야 돼요. 손목을 언제 어디서 잘 쓰느냐 못 쓰느냐가 사실은 중요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 손목을 시작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칠 때 손목을 써서 친다라는 것보다는 똑바로 서서 우리가 앞 코만 틀어주면 자연적으로 공은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추어 분들을 데리고 필드를 나가면은 오픈 스탠스 쓰는 거, 공 안 맞으면 오른발에 놔야 돼요 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추어 분들은 되게 막 철칙같이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뭐 저희도 물론 시합 나가서 너무 긴장이 된다면 샌웨지가 아닌 뭐 9번, 8번으로도 하고, 혹은 샌드웨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아예 오른발 뭐 이렇게 새끼발가락이라고 하나요? 그 위치에 놓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똑바로 서서 양발 앞 코만 돌려주시면 공은 센터에 있던 공은 자연스럽게 오른발 엄지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드레스 했을 때 위에서 똑 떨어졌던 이 샤프트를 어디? 왼쪽으로 나가는데 14개의 기본의 손의 위치와 그립의 위치는 어디다 잡으시면 좋냐 하면 우리가 이 지퍼와 다리 미질 선 사이에 모든 클럽의 14개가 다 그곳에 위치한다고 딱 정의를 내려놓고 티칭을 하시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립 끝이 오게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스윙 때는 오직 손하고 팔만 쓰고, 그 다음에 칠 때 상체가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백스윙 들어서 이루어진 우리의 코킹은 치고 나서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들어쳐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요럴 때 그 할아버지 치핑이라는 느낌, 백스윙을 들었지만 이제는 허리가 아프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게 되면 일정하게 공부터 얇게 들어가서 모래바닥이나 옆풀이나 젖어 있는 데서도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린 주변에서 깊은 러프에 우리가 만났을 때입니다. 그린 주변의 깊은 러프에서의 효과적인 게 보면은 대개는 클럽 페이스를 열어놓고 굉장히 세게 쳐라, 뭐 높게 쳐라. 되게 1차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아마추어 분들한테 레슨 할 때도 되게 좋았던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어서 뭐냐면, 우리가 뭐 젊은 세대분들은 당구를 아예 안 치시는, 전 당구 저도 평생 30입니다. 당구는 못 치는데 형아들 따라다니면서 맨날 뭐 심부름하고 이래서 용어는 배웠습니다. 오시라는 거 있잖아요. 오시. 그 중에서도 우리 후고시라고 있습니다. 후고시. 그러니까 뭐 그게 뭐냐 하면, 깊은 풀에서의 1번은 공의 정확한 이렇게 터치, 컨택이라고 하는데, 사실 말이 그렇지 그게 굉장히 뭐 공부터 맞을 수가 없잖아요. 공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벤트그라스라든지 뭐 그런 더 무슨 뭐 켄터키라든지 그런 데 가면 공부터 칠 수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공 뒤에가 수북히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느낌적으로는 계속 공부터 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고기를 빠져나오고 가까운 곳도 거리 컨트롤 할 수 있냐? 바로 훅 오시로 친다라는 그 방법인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똑같이 공도 왼발에 놓고요. 클럽 페이스는 아예 오픈을 해서 잡습니다. 자, 여기서 백스윙 역시요. 조금 다른 부분이, 손은 왼쪽, 헤드는 오른쪽. 자,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공이 그린 주변에 긴 풀에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 뭐 파3 가도 나무 밑엔 잔디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풀이 한 이만큼씩 긴 거를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이제 공을 톡 던져 놓고 해보면 효과적인 부분이 바로 손은 왼쪽, 헤드는 오른쪽. 이렇게 손은 왼쪽, 헤드는 오른쪽.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내 느낌인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손이 안 갈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가지 않으려면 손목만 쓴다고 해야겠죠. 그럼 손이 왼쪽으로 처음에 이런 식으로 가게 백스윙을 연습을 하면 탑볼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선수들은 그래도 공을 맞추겠지만, 그러니까 탑볼이 난다고 하면 너무 심하게 시키지 않으시는 게 좋지만, 저희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심하게 연습을 하고, 실제 칠제도요. 손은 왼쪽, 헤드는 오른쪽으로 바로 높이 들어주고 여기서 후고시를 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합 나가서 선배 프로님한테 배워서 썼던 방법인데, 정말 공이 천천히 가요. 그리고 스피는 전혀 없지만 공이 천천히 잘 뛰기 때문에 떨어져서 공이 빨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런 방법. 그린 주변의 긴 풀에서는 클럽 페이스를 목표 방향보다 시계로 한 1시 정도까지 열어놓고 잡은 후에 이 상태에서 헤드만 올라간 다음에요. 후고시를 친다고 치세요. 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저희가 사실은 깎아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공이 좀 덜 구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깎아친다라는 자체도 깎는 과정에 손이 나가버리면 로프트가 줄기 때문에 더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백스핀을 준다고 이 아이들이 자꾸 깎다 보면 손이 나가는 건 생각을 잘 안 해요. 연습을 할 때, 임팩트 때 스톱 하는 기분을 가지고 있으면 공의 스핀이 사실은 더 양이 많아진다고 하니까요. 스핀을 조절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 손이 많이 나가지 않고 어드레스와 가장 흡사한 위치를 찾아라 라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그린 주변에 이런 긴 풀에서 바로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임팩트 때 열어놓고 헤드만 들고 훅볼을 친다 그러면 일종의 왼손목이 스쿠핑의 현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스쿠핑이 있어야 공이 뜨죠. 아마추어 분들에게 스쿠핑은 최악의 동작이지만 저희들에겐 굉장히 많이 잔기술을 쓸 때 가장 크게 사용하는 사실 기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스쿠핑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드로우를 친다고만 생각을 하고 스쿠핑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주변에서는 긴 풀에 걸렸을 때는 헤드만 들고 스쿠핑을 이용해서 약간 토우를 먼저 돌려줘서 드로우를 치게 되면 공이 아주 소프트하게 잘 나가니까. 요즘에 저도 클럽 챔피언 분들하고 이렇게 자주 공치고 내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말만 아마추어지 라이센스를 딴다고 하면 당장 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대화가 다 먹히기 때문에 공을 잘 치는데 그린 풀 주변에서 열어놓고 이것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가르쳐 드리면 훨씬 더 깊은 풀에서도 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또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요. 그린 주변의 긴 풀에서는 클럽 페이스를 열고 후고시를 친다. 그 대신 거기다 스쿠핑을 조금 반드시 더해주는 거죠. 임팩트 때 절대 손이 나가서 맞는 게 아니고 임팩트의 스톱이면 스쿠핑과 더불어 토우를 돌려서 드로우 볼을 친다고 하면 공이 굉장히 천천히 떠서 이쁘게 가서 공이 뻥 나가는 부분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벙커샷에서 탈출을 못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돌리고 젖히고 두 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백스윙을 뒤로 돌리는 거,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를 젖히는 거. 즉 왼손등이 내 얼굴을 보면서 올라간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발 쓴 거, 클럽 줄댄 거, 줄대로 클럽이 올라갔다가 줄대로 내려와라 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채를 뉘어서 밑으로 이렇게 다니는 스핀의 양을 많이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반카샷인데 돌림과 젖힘을 한꺼번에 합치면 탑스윙이 거의 페이스가 다 돌면 지면을 할 정도로 오픈이 되어 있고 탑스윙이 스퀘어에서는 많이 몫이 뒤로 가는 이런 느낌이 나올 거예요. 요 두 개만 해서 백스윙을 들고 똑같이 쳐도 우리는 이 벙커에 바운스라는 거를 이용할 수 있는 스윙의 모양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이제 지도할 때 말로 지도하거나 설명할 때 그거 하나 돌리고 젖혀라 라는 거 하나와 공은 어디를 칩니까? 우리가 기본으로요 어깨 높이만큼, 어깨 넓이라는 것도 사실은 진짜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이는 왼쪽 발끝이 어깨 높이다, 어떤 사람은 안쪽이 어깨 넓이다라고 하는데 사진을 찍고 뭐하고 이렇게 줄을 그어 보니까 거의 양발이 어깨 높이다라는 건 내 양발의 센터가 어깨 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공은 왼발 뒤꿈치 정도에 놓고 어깨만큼 넓게 섰으면 공은 어디를 때리냐면 내 몸의 중심을 때리는 거예요. 내 몸의 중심이면 여기 지금 선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발과 발 사이 센터에다 놓고 공은 왼쪽에 놓고 돌리고 젖히는 거, 이게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오픈 페이스를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을 많이 보라고 하지만 아마 여기서 시합을 다니고 골프를 치면서 벙커샷에서 나는 실수가 왼쪽보다 우측이 많았다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혹시 우측이 많은 사람 있으세요? 숏게임은요 평균적으로 왼쪽 미스가 많은 분야고 롱게임은 우리랑은 상관없지만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오른쪽으로 미스하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하는 운동입니다.
평생 프로들을 만나면서 슬라이스 나서 고생이에요 라고 레슨을 받으러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프로들은 몸을 잘 쓰기 때문에 저희는 실수하면 좌측으로 갈 확률이 많고 세게 치면 좌측으로 갈 확률이 많은 것이지, 우측으로 가서 고생입니다 라고 하면 그 이후에 그들이 얘기하는 건 입스라는 표현을 쓰겠죠. 터진다 뭐 이런 거는 사실 골프의 어떤 기본 메커니즘이나 스윙에 있어서는 일로 가는 건 저희한테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숏게임은 좌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윙이 작고 임팩이 강하며 손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숏게임이라는 건 좌측으로 가는 미스가 확실히 많아요. 그래서 그전에 같이 어렸을 때 혹은 비기너들 가리킬 때처럼 오픈 수구 채 열었으니까 발방향으로 들었다 발방향으로 치세요 라는 게 아니라 요즘엔 그냥 거의 똑바로 핀을 봐요. 그리고 오픈을 해놓고 잡는 것이 아니고 똑바로 잡고 오픈을 하죠. 왜? 그래야 거리 컨트롤이 훨씬 더 용이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띄우는 게 목적일 경우, 탈출이 목적일 경우에는 클럽 페이스를 열어놓고 잡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교육을 받고 레슨을 받았을 때는 저한테는 왜 이걸 열어놓고 잡냐고 하더라고요. 뭐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냥 똑바로 놓고 손등을 젖혀서 클럽 페이스를 오픈을 하는 것이 내가 평상시에 벙커샷을 할 때 거리 맞추는 게 일반 어프로치의 거리 맞추는 것과 더 용이하고 쉽다. 네.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맞춥니까? 일단 백스윙은요, 우리가 20m가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귀 밑에서 놓으라고 해요. 스윙이 더 커지면 공 때리는 정확성을 놓치기 때문에 5m든 10m든 15m 정도는 저희 힘으로 뒷땅 쳐도 다 갈 수 있는 남자들이니까 귀를 넘기지 말아라. 그럼 힘의 비율은 곱하기 4를 보라고 합니다. 곱하기 4. 예를 들어서 캐리 거리를 한 10 정도를 친다고 하면 우리가 똑바로 놓고 40m 어프로치를 하는 정도의 힘으로 벙커샷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20까지는 우리가 한 80m 치는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120m 친다고? 샌드는 120m라는 게 가지가 않는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30이 넘어가면 이제 공을 바로 타치하는 그런 요령으로 가죠. 그래서 롱 벙커샷은 기본적으로 한 캐리 거리가 한 15, 20 정도가 갈 거면 코킹만 줄이세요 라는 얘기만 해도 공이 굉장히 얇게 들어가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벙커샷이 돌리고 젖혀서 최대한 우리가 90도보다 더 많이 넘어갔다면 15 이상의 캐리는 똑같은 느낌이고 돌리고 젖히기도 하지만 코킹 자체를 많이 하지 않으면 공이 얇게 맞아서 한 10, 15 정도의 캐리가 확실하게 가는 거 확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0에서 한 70 정도, 아예 80은요 그냥 52도로 어프로치 하시는데 우리가 샌드로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40에서 한 70 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하는 기분이냐 하면 정말 저는 세상에서 최고 좋은 걸 이건 배워온 것 같아요. 일단 그립을 조금 위크하게 잡습니다. 백스윙을 들어서요. 출발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생 레깅이라고 해서 저희는 그립 먼저 내려오게 하고 그렇게 레슨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합니다만은 40에서 70 사이는 해서 피고 칩니다. 요거는 뭐 기회가 되시면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해보세요. 저는 사실 외국 가서 배운 것 중에 이게 제일 제 인생에 제일 좋은 레슨이었던 것 같아요. 1번의 단점은 공이 좌측으로 갑니다. 그거는 코킹을 펴서 맞추기 때문에 좌측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립을 위크하게 잡는 거 하나는 해주시면 좋고요. 혹은 저희는 깃대 한 칸 정도는 오른쪽을 봐버리시는 것도 좋아요. 절대 우측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백스윙 들어서 펴놓고 그러고 치는 거니까. 이러면 정말 공만 맞거나 공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롱벙커샷은 코킹을 덜하고 뒷땅을 똑같이 치지만 아예 40에서 70에 공부터 쳐야 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맨 땅에서 하는 어프로치 스윙 크기와 타치와 힘을 가지고 코킹을 펴놓고 친다고 생각을 하면 완전히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맞거나 혹은 탑볼성이 나오니까 그거는 꼭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벙커샷 배우러 갔었을 때 뭐 일반적인 거 하나만 하고 있었다가 이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 하면 언덕이 높아요. 근데 운이 좋게도 언덕 쪽에 붙어서 조금 왼발이 높을 경우에는
백스윙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1번 벙커샷은 그냥 똑바로 보고 제가 왼쪽을 많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스윙 자체가 우리가 샷 같은 경우는 약간 오픈 페이스로 맞고 회전이 나오는 거지만 방카샷 같은 경우는 돌리고 제쳤으면 역시 맞고도 손목을 써서 이렇게 탁 돌리는 게 많아서 왼쪽을 보지 말고 핀을 바로 봐도 공이 우측으로 가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왼쪽이 높은 곳에서 다행히 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여기서 쳐서 이 정도를 높이 띄워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을 안쪽으로 듭니다. 안쪽으로 들어서 목표 방향 자체는 뭐 핀이라고 하지만 안쪽으로 들고요. 핀보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마음껏 들으세요. 베이스도 열면서 들으세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굉장히 높은 턱도 쉽게 우리가 정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평평한 곳인데도 라이가 굉장히 좋다면 이거는 안으로 들어서 치는 거기 때문에요. 라이가 조금 나쁘거나 내리막기가 있을 땐 하지 마세요. 탑볼이나 생크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라이가 아주 좋거나 왼쪽이 높을 경우에는 내 몸으로 경사를 만든 후에 경사 역시 제가 이걸 흉내내도 저는 클럽 페이스를 많이 여는 거예요. 경사로 치게 되면 공이 굉장히 많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가 좋은 곳에서의 높이 공을 치는 건 안으로 들으라는 거죠. 골프의 3대 요소, 리듬, 타이밍, 밸런스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있겠죠. 우리가 막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골프의 그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밸런스라고 합니다. 밸런스는 뭐냐 하면 사실 되게 별거 아닌 게 피니시 밸런스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뭐냐? 치고 나서 서 있는 거예요. 네,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치고 나서 이렇게 하나, 둘 뭐 있거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걸 밸런스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를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무슨 공 위에서 뛰어댕기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체를 뭐 강화시키고 단련시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리듬, 타이밍, 밸런스입니다. 그 리듬이라는 건 사람에 따라 다 틀린데 1, 2, 3라는 리듬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중압감이 있을 때 다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이다. 1, 2, 3라는 것의 원은 준비 자세를 사실은 원입니다. 포워드 프레스라고 해서 공을 스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반동을 주는 걸 포워드 프레스라고 하는데, 그 동작에서 원을 사용한다고 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 둘, 셋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골프는 그 뭐 우리 임성재 프로가 한국 남자 프로 중에는 백스윙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 친구도 1, 2가 될 것이고, 사람의 스윙이 기본적으로 1.7초에서 1.8초 정도를 기준으로 한대요. 2초가 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거는 제가 재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누가 쓴 거나 통계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니까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1.8초 정도에 천천히 드는 분도 1.8초고 빨리 드는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겠죠. 근데 템포 자체는 1, 2에서 끝나주는 거죠. 단 1에서 2로 갈 때 전환 과정에 약간의 고요함이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템포 자체는 내려올 때 급하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반박자 죽여놓고 0.5초라는 분도 있고 1초가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 마스터즈 챔피언 작년에 그 히데키란 분은 뭐 1초가 넘는다고 하는데 요즘 많이 빨라졌더라고요, 그 친구도. 그러니까 우리가 템포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듬, 타이밍, 밸런스인데 그 리듬이라는 건 전체적인 움직임, 흐름, 우리가 춤추는 것 같이 골프라는 운동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단 한 곳도 쉬는 곳이 없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운동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리듬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리듬이라는 건 반복적인 우리가 행동, 동작에서 나오는 습관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멀리에서 치는 것만 봐도, 걸음걸이나 팔 흔드는 동작만 봐도 제가 누구구나라는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맨날 봤고 그 사람의 리듬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걸음걸이만 봐도 380m 뭐에서 200m쯤 오면은 걸음걸이만 봐도 저 애가 우리 애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뭐 다 이제 많은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되는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타이밍.
자, 타이밍이라는 거는 힘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되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무슨 뺨 때릴 때 뭐 이렇게 하고, 뭐 뺨이란 표현이라 그렇지만, 혹은 또 뭐 종아리를 때리거나, 다 때리는 거네요, 골프다 보니까. 그러면 힘을 들여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이밍만 잘 맞춰주면, 그쵸? 네,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고, 그간 이렇게 하셔서 지금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저희는 여기 회원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는데, 이제 리듬, 타이밍, 밸런스가 골프의 중요 3대 요소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술적인 일관성이라는 것도, 뭐 템포의 일관성, 무슨 템포 이런 것들은요, 저희가 뭐 바람, 온도, 날씨 영향을 되게 받는 분야라고 해요. 그러나 밸런스는 그 어떤 거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 고수의 경우가 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뵈면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피니시를 잘 잡고 있더라 라는 게 일반 분들과 틀리고 다르고, 뭐 저희 중에서도 사실 오죽하면 저 같은 경우도요, 선배님들이 그랬어요. 야, 너는 피니시만 잡으면 네가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스윙의 시작과 코킹의 시작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코킹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스윙 시작은 어떻게 들어요? 똑바로 드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골프라는 운동이 뭐 축이 센터라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요즘에 레슨하는 내용들을 보면 클럽 페이스가 공을 바라보면서 올라가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프로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감각적인 부분이고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축이 센터면 엎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엎어드는 게. 엎어들어도 맞는 거죠. 근데 이 운동 자체가 축이 우린 안쪽에 있기 때문에요, 회전의 좌우의 회전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똑바로 드는 것이냐, 우리가 얘가 몸에 붙었다고 생각을 하고 몸판이 움직였을 때는요, 이 클럽 페이스는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내 본인 기준에 의해서 스타트보다는 토우 쪽이 많이 열려 있어서 오픈 페이스가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열어들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열어들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로리 맥길로이는 다 연습할 때 이러고 있어요. 칠 땐 그렇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그때 나와서 되게 미국 애들 쿨한 게 뭐냐 하면, 나는 뭐가 나쁘다, 그래서 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었을 때, 자기의 습관은 백스윙을 들었을 때 손목이 다치고 뒤로 들러붙는 게 많대요. 자긴 평생 그것과의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TV를 봐도 맨날 그 친구가 미스할 때 보면 훅 쪽으로 미스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봐도 약간 좀 인사이드 아웃과 같은 궤도가 보일 때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되게 보면은 계속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열고 방카사처럼 자꾸 이렇게 연습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엎어든다 열어든다라는 그런 개념은요, 딱 우리가 확실하게 없애려면 몸판에서 배꼽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골프라는 건 시작이 헤드부터, 헤드의 토우가 1번, 그 다음에 뭐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해가지고는 시간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선호하는 방식들이, 손목을 씁니다만은 손목을 덜 쓰면서도 일관성 있는 백스윙을 가질 수 있다는 건 큰 판을 쓰자는 거죠. 물론 손 당연히 써야 되는데, 큰 판을 쓴다라는 건 우리가 어드레스 그립을 잡고 겨드랑이를 붙여서 팔을 쭉 뻗은 것을 어떤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헤드가 언제부터 몸판까지 돌아가느냐, 모양은요, 우리가 저런 미닫이 문을 상상할 때 문을 이렇게 열면 동그랗게 돌잖아요. 거기다 채를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문짝을 열어보시면, 그러면 이 페이스가 어느 정도 열리는 것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조금 편하실 거고, 남들에게 하실 때도 되게 써먹기 굉장히 간단한, 이거 열어둔 거예요, 제쳐드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문짝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 스타트는 큰 판이 움직여서 했으면 언제부터 코킹이 시작되고 올라가는 겁니까? 기준점을요, 왼발 뒤꿈치와 오른발 앞꿈치를 기준점을 둡니다. 자, 드라이버는 좀 더 멀어질 것이고
무슨 뭐 짧은 거는 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경사가 가파라지겠죠. 그곳과 내 페이스가 만나는 지점 이후에 코킹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론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편하고 내가 스스로 내 스윙을 체크하거나 내가 연습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라는 부분이 뭐 이렇게 스틱이나 샤프트 같은 걸 저는 사실 여기 올 때가 제일 긴장돼요. 오늘 저 신발도 못 갈아 신고 운동화 신고 뛰어왔어요. 막 딴 데 가면 스파이크 신고 막 이렇게 꾸미고 가는데 프로님들 만난다는 생각에 지금 보니까 운동화 신고 있네요. 이렇게 기준점을 두시고 센터에서 샤프트와 내 클럽 페이스가 만나는 구간 이후에 코킹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안한 백스윙의 시작의 이론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 계속 평생 저는 손목이 다치는 건 나쁜 거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월드랭킹 1, 2, 3, 4등이 손목이 다 다치죠 요즘에. 그렇죠? 뭐 더스틴 존슨도 다치고 모리카와도 다치고 그 다음에 뭐 조단 스피스 같은 경우는 다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립을 위크하게 잡기 때문에 그 스퀘어가 탑에서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만을 보면은 닫혀 있는 모습이 되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저한테 막 따지고 들 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봤을 땐 되게 별거 아니잖아요. 모리카와 같은 경우도 그립이 위크하고 손목을 돌리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쳤고 그로 인해서 피니시를 굉장히 많이 빼쳐서 평균적으로 공 커브하는 그 뭐 간격이 그 친구는 뭐 한 7야드가 평균이래요. 아이언 뭐 롱아이언 치면은 뭐 한 15m, 20m씩도 이렇게 휘게 치더라고요. 근데 뭐 드로우를 못 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자기가 잘하는 거 확률적으로 컨트롤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하고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하거나 지도할 때는 뭐가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싸우기보다는요.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내 그립 상태에서요. 그대로 위로 탁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탑스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제가 위크하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 위크하게 잡은 그립에서 정면으로 탁 꺾어요. 그러면 아까 내추럴로 잡았던 것과 그 손목이 조금 다치는 기분이지만 클럽 페이스는 똑같아집니다. 그럼 또 반대로 뭐 프레드 커플스 같은 분들은 뭐 너무 심해서 그립을 강하게 잡는 것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심하게 돼서 땅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립을 스트롱하게 잡으신 분들도 정면에서 이렇게 탁 꺾어서 이 정도만 맞춰주시면 저는 위크랑 그다음에 뉴트럴과 스트롱 다 해도 클럽 페이스가 세 개가 다 똑같은 모양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관성 있는 탑스윙의 클럽 페이스, 탑스윙이라는 건 우리가 타격 자세라고 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 클럽 페이스의 일관성을 주는 부분은 바로 내가 어떻게 잡았느냐에서 바로 정면으로 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유지해 준다면 탑스윙은 항상 일관성 있는 뭐 35, 40도 정도를 바라보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바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전환 과정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 하면 뭐 골프에 있어서 되게 마법 같은 동작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체중 이동이잖아요. 체중 이동. 그럼 체중 이동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스윙을 들었으면 제 양쪽 무릎은 타겟보다 우측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체중 이동이 왼쪽이 슬라이드 되고 왼쪽에 다 싣고 친다라는 개념보다는 왼쪽 무릎이 왼발 앞코를 가릴 정도 스톱. 백스윙 스탑. 요 스탑 요 정도가요. 사실은 한 2인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체중 이동이나 그 다음에 몸 쓰는 건 끝난 거래요. 자, 딛고 그 다음 턴, 딛고 그 다음 턴. 그러면 전환 과정, 체중 이동은 다 사실은 끝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조금 더 넘어갈 경우에는 각이 틀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안 가고 뺄 때는 뭐 또 회전이 바깥쪽에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왼쪽 무릎이 앞코를 가릴 정도의 사이즈, 그만큼만 딱 하면 우리의 체중 이동은 전부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회전은 배꼽과 가슴 라인의 최대한 빠른 회전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연습할 때 자체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리가 조금 확 늘었을 때 보면 일단은 드라이버를 가지고 전력으로 쌩쌩이를 뭐 30개씩 3세트, 뭐 50개씩 3세트 이거를 꾸준히 한 2달을 했을 때 확 늘었는데 얼마 전에는 전지훈련 따라가서 아이들하고 했더니 심장이 막 이렇게 아프고 멎는 것 같아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땐 그걸 했었는데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스윙 스피드를 늘려서 거리를 늘리는 건데 일단은 아이언이나 이런 타치와 거리를 늘리는 것에서는 다 한 명치에서 끝납니다. 섰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가슴과 배꼽만 돌리는 겁니다. 섰다가 이것만 돌리고, 섰다가 이것만 돌리고. 그래서 그것만 해주셔도 일단 스피드는 빨라지고 그 후에는 딛고 가슴 배꼽 회전, 딛고 가슴 이제 배꼽 회전. 요게 일단은 제가 배운 전환 과정과 체중 이동은 복잡하지 않은 근데 확실한 체중 이동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평생에 이렇게 귀한 시간 3시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간에 방해가 안 됐기를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교한 아이언도 짜릿해진 스코어 나만의 캐디 마이 에이미 확실한 거리 정확한 방향 자신감 뿜뿜 즐겨봐 골프